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미국의 최대 증권회사인 찰스 슈왑이 파산할 수 있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 은행권 위기를 촉발했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이어 다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준 부의장이 연방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당시에 뱅크런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며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온라인 뱅킹으로 빠른 거래가 가능하다 보니 예금 인출이 단기간에 급증할 수 있어 은행 관리 감독 규정을 더 강화해서 뱅크런에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이 금융권에서 계속 위기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찰스 슈왑이 그 대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이후에 또 여러 은행들이 지금 위기설이 나오면서 어디가 다음 차례인지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동안엔 주로 이제 은행들이 대상이었는데 이번에는 미국 최대 증권사 찰스 슈왑이 파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는데 찰스 슈왑이 제2의 실리콘밸리 뱅크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저금리로 건설한 7조 달러 제국을 건설한 찰스 슈왑의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찰스 슈왑의 거대한 이 증권왕국에 균열이 생기면서 파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지적을 했습니다. 네. 찰스 슈왑 하면은 미국을 대표하는 증권사 그렇죠.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파산이 우려된다는 소식이 나오니까 네. 충격이 굉장히 예, 큽니다. 그렇습니다. 찰스 슈왑은 뭐 미국을 대표하는 미국 제1의 증권회사죠. 예. 미국 최대 증권사입니다. 또 자산 운용사여서 이 주식 거래와 관련해서 아주 특화되어 있는 그런 그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자산 규모가요 7조 달러예요. 7조 달러. 네. 7조 달러가 실감이 안 나시면 한국 돈으로 하면 9,079조 원입니다. 자산이 9,079조 원. 정말 대단한 찰스 슈왑. 사실 찰스 슈왑이 망한다면 실리콘밸리 뱅크와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겁니다. 미국 최대 증권사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고 증권 서비스 고객 수가 지금 1,270만여 명에 달하는 네. 것으로. 그러니까 미국인 꼭 미국인만은 아니겠지만 어찌됐건 1,270만여 명의 그 사람들이 찰스 슈왑을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이후에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긴축으로 간 이후에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는 그런 지금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긴축 정책을 펼친 이후로 네. 지금 찰스 슈왑이 상당히 힘들어졌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모든 은행이나 뭐 증권사나 모든 하여튼 이 금융 계통의 회사들은 다 결국 연준의 이 긴축 정책이 다 원인입니다. 결국은 금리 인상이 원인이에요.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따져보지만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연준입니다. 그 실리콘밸리뱅크와 마찬가지로 찰스 슈왑도 채권 투자에 주력했어요. 은행들이나 이런 증권사들은 고객들의 돈을 받아서 결국 투자하는 게 채권이잖아요. 채권. 그 찰스 슈왑이 2020년 그 코로나19 이제 팬데믹 그때부터 2021년 사이에 저금리 당시 그 결국 투자할 만한 게 채권이었고 그래서 장기 채권에 대규모로 투자를 했습니다. 이건 뭐 찰스 슈왑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그 금융사들이 다 비슷했어요. 은행이건 증권사건 다 비슷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갑자기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은행들이나 찰스 슈왑 같은 곳들이 다 그렇게 이 장기 채권에 투자했는데 작년에 갑자기 연준이 그냥 금리 인상하더니 0.5%, 0.75% 팍팍 올리면서 채권 수익률이 급등해 버렸어요. 채권 수익률이 급등하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부상에 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식간에 물려버렸어요. 손해난 상황에서 이걸 처분하면 더 손해니까 팔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미실현 그 손실이라고 계속 보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현됐다고 하는 건 채권을 팔 때죠. 근데 이게 팔지 않았으니까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누구나 알 수 계산해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어. 이건 손실이기 때문에 미실현 손실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미실현 손실액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 실리콘밸리뱅크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파산까지 갔고 찰스 슈왑도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찰스 슈왑의 미실현 그 손실 금액은 얼마나 생긴 거예요? 네, 그게 궁금한데요. 예. 블룸버그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찰스 슈왑은 장기 채권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찰스 슈왑이 보유한 장기 채권 미실현 손실액이 290억 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 37조가 넘습니다. 37조 7,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그 이상 급증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작년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이렇게 하면서 사실 수많은 은행들 증권사들이 지금 부실해졌다. 이건 그러니까 증권사나 은행들이 뭐 액션을 취해서 부실한 게 아니라 자기들은 그냥 채권을 갖고 있는데 연준의 그냥 금리 인상 때문에 가만히 있는데 그냥 부실해진 거예요. 네, 참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래서 찰스 슈왑이 이 금리 인상에 따른 심각한 후유증을 지금 앓고 있습니다. 고객들 같은 경우도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제 알잖아요. 이게 찰스 슈왑이 이렇게 채권 많이 갖고 있는데 위험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고객들이 증권사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은행으로 옮기면서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은행으로 옮기면서 찰스 슈왑 예금액이 좀 줄어들고 있고 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찰스 슈왑 주가도 지금 연일 급락하고 있고요. 3월 8일 이후에 지금 3월 30일인데 한 3주 동안 25% 이상 지금 급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찰스 슈왑에서는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찰스 슈왑은 뭐 문제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월트 베팅어 찰스 슈왑의 최고 경영자 CEO인데요. 이 월트 베팅어 CEO는 최근에 공개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어요. 찰스 슈왑은 다른 곳과 달리 은행도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증권사기 때문에 은행이 없는 곳이 많은데 찰스 슈왑은 자체 은행도 보유하고 있고 그만큼 현금 동원력, 현금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현금도 1,0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CEO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여러 가지 그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이후에 연준의 금리 인상 이후에 어려워진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뭐 그렇게 시중에 나돌고 있는 파산에 가까운 그 정도의 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뭐 말씀드린 대로 장기 채권에 투자하고 이런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제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서 미실현 손실액이 엄청나다는 것도 누구나 알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아무리 괜찮다고 하지만 투자자들, 소비자들은 지금 믿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찰스 슈왑 주가가 최고점을 기록한 게 작년 2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월이 언제입니까? 연준이 금리 인상 시작하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3월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금리 인상 시작하기 전까지 좋았는데 연준이 금리 인상 들어가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어려움에 빠졌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40%가 넘게 주가가 하락했어요. 이걸 근데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투자자들이 다 아니까. 그래서 요즘 이제 찰스 슈왑에서 돈을 빼서 다른 곳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찰스 슈왑은 미실현 손실액은 계속 지금 늘어나는 데다가 자신들이 보유한 고객들의 그 예금마저도 줄어드니까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네.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찰스 슈왑 같은 곳이 파산을 하게 되면 그 파장이 얼마나 크게 될까요?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는데 예. 블룸버그 통신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찰스 슈왑이 파산하면 그 파장은 매우 심각할 것이다. 어느 정도냐면 실리콘밸리뱅크가 지금 파산해서 굉장히 타격이 컸잖아요. 네. 그 뭐 재무부 장관, 연준 의장이 갑자기 모여서 회동하고 막 긴급 대책을 발표할 정도로 심각했는데 실리콘밸리뱅크 사태를 훨씬 능가할 것이다. 이게 블룸버그 통신의 예상입니다. 실리콘밸리뱅크 파산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파장이 클 거다. 이런 예상이고 지금 찰스 슈왑이 그 투자자들 1270만여 명의 증권 서비스 고객이 있다고 그랬는데 찰스 슈왑의 증권 계정이 어느 정도냐면 3,400만 개 이상이에요. 3,400만 개 이상에 달하는 증권 계정이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만약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이거 어마어마한 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거고요. 여기에 보유 자산이 2,090억 달러였던 게 실리콘밸리뱅크인데 찰스 슈왑이 실리콘밸리뱅크보다 보유 자산이 30배가 넘는 아주 뭐 초대형 그런 증권사입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뱅크 하나가 흔들려서 이 정도였는데 실리콘밸리뱅크보다 30배가 넘는 이 찰스 슈왑이 흔들리면 이건 정말 큰 일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점. 그래서 찰스 슈왑도 뭐 괜찮다고 하지만 찰스 슈왑이 뭐 망하거나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나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어제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필요하면 금리 인하 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이에요.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는 당연히 이제부터는 동결이고요. 더 이상 우리가 금리 인상 신경 쓸 거 없고 금리 인상은 이제 말도 안 되는 거고 언제든지 이제 필요하면 매파 인사조차 금리 인하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거 심각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줄 필요가 있다면 낮춰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매파 인사들까지 할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조금 좀 뒤늦은 소식입니다만은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할 때
뱅크런이 매우 심각했던 그렇죠. 것으로 드러나고 그렇죠. 있죠.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뒷얘기처럼 나온 건데요. 네. 네. 마이클 바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입니다.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에서도 은행 관련 쪽을 담당하는 부의장인데 이분이 이번 주 화요일 날 연방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 출석했어요. 이틀 전에 출석해가지고 얼마 전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직전에 뱅크런 사태 뒷얘기를 털어놨는데 당초에 알려진 사실은 9일 하루 동안 실리콘밸리뱅크 고객들 인출 예금이 420억 달러였다. 하루에 사실 420억 달러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뱅크런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 날 10일 아침 예금 인출 규모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실리콘밸리뱅크 쪽에서 알려왔다고 그래요. 연방준비제도한테 SOS를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파산 부르고 했는데 실리콘밸리뱅크가 그때 알려온 예금 인출 규모가 얼마였냐면 1,000억 달러가 넘을 거다. 그러니까 420억 달러 인출해서 난리가 났는데 그거보다도 2배 반이 넘는 그런 뱅크런이 좀 예상이 된 상황에서 결국 파산을 불렀다는 거죠. 그때 만약 파산을 안 불렀다면 이틀 만에 1,420억 달러 이상이 은행 밖으로 나갔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게 작년 기준으로 작년 1년 동안 실리콘밸리뱅크 총 예금이 1,750억 달러니까 작년 1년 동안 실리콘밸리에 예금한 금액의 81%가 이틀 동안 빠져나간다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뱅크런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연준 부의장이 사실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이제 파산됐고 어느 정도 실리콘밸리뱅크 사태는 정리가 돼서 얘기하는 거지만 정말 심각했습니다. 이렇게 연방상원 의원들에게 좀 고백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이 최근에 최근에 많이 은행 환경이 달라졌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은행들이 뱅크런에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 그렇죠.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예. 이거는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최근에 기술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은행 환경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반드시 우리가 돈을 가야 되죠. 가서 끄랬죠. 그러니까 은행이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가서 그래서 줄 서서 자기 차례 오면 창고에 가서 이제 돈을 입금을 하고 찾건 했는데 네. 요즘은 기술이 발전해서 다 온라인 뱅킹 하잖아요. 그렇죠. 텔레뱅킹하고 네. 온라인 뱅킹하고 은행에 직접 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와는 다른 환경이 됐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은행이 힘들어도 은행이 문 열 때까지는 시간이 벌어지잖아요. 예. 은행이 문을 닫은 때부터. 그럼 그 안에 연방 당국이 긴급 조치를 발동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요즘은 그럴 수가 없어요. 밤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면 온라인 뱅킹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돈을 뺄 수가 있잖아요. 온라인 뱅킹에서 나 갑자기 좀 주식 투자하고 싶은데 그럼 온라인 뱅킹에 있는 돈을 몇만 불을 자기 주식 계좌하는 그 어카운트로 트랜스퍼 시켜버리면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결국 예금 인출입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밤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24시간 내내. 그러니까 굉장히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고 이제는 24시간 내내 예금 인출이 가능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이 지적하는 건 은행 시스템은 예전 그대로다.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는데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은 80년대, 90년대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응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리콘밸리뱅크가 이틀 만에 거의 작년 1년 동안 예금한 금액의 80% 이상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됐는데 대응을 못했잖아요, 전혀. 그런 상황처럼. 그래서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연준도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1,000억 달러 자산 규모 1,000억 달러 이상 은행에 대해서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고 그렇게 하고 리스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안정적인 자산과 자본을 확보한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제를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많은 것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데 은행은 좀 뒤처진 느낌. 네, 우리가 좀 예전에는 은행에 가서 돈을 뺀다는 게 정말 직접 찾아가서 그렇죠. 증서 쓰고 이렇게 맞아요. 지출 얼마 해주세요 그러고 쓰고 네. 캐시를 받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 은행에서 그날 주면은 캐시가 떨어지면 돈을 못 주는 못 거예요. 주는 거죠. 그럼 문을 닫아버리고 내려오십시오 이제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네. 지금은 온라인으로 다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수억 달러가 수백억 달러, 수천억 달러도 왔다 갔다. 그리고 예전에는 주식 투자할 때도 지금은 온라인으로 바로 온라인으로 그 자리에서 하죠, 하는데 필승을.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온라인 거래가 없을 때는 주식 거래를 한다고 해도 그게 한 며칠 걸려야 그게 그럼요. 통과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이
확확 달라지고 있다는 거. 예, 그런 점에서. 은행 뭐 어카운트 뭐 체크를 서로 돌려막기 했던 것도 그 무슨 네, 그렇죠. 불과 몇 년 전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좀 더 달라져야 되겠죠. 될 부분이 있을 네. 것 같고요. 일단 연준이 그 자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